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개선된 실적을 내놓았지만 G20에 대한 관망 심리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대규모 기업 인수 합병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장 기업들의 탑업인 출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21일까지 탑업인 출자 총액은 17조 5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45% 늘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 9월까지 중국에서 모두 14만 8,367대 SUV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 15.6%로 사상 첫 1위를 달성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출발 생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의미 있는 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3% 정도 3대 지수의 상승폭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증시 역시 1900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1897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거래일 연속 이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가 1.2%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09%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23원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장중 변동성을 점차 키워나가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아시아 지역 증시 같은 경우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혼조세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옳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장중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출주들이 살아나면서 상승세 속에 마감이 되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은행주들이 부진에 빠지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그리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0.2% 그리고 나스닥이 0.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지수만이 0.1%대 낙폭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주요 마감지수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뉴욕 증시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2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4.01포인트, 0.13% 하락한 11,132.56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2.82포인트 오른 1,183.08을, 나스닥 지수는 19.72포인트 상승한 2,479.39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 동안 다우 지수는 0.65%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58%, 0.43%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4월 기록했던 종가 기준 연고점 11,205.5포인트와 0.7% 차이로 다가섰습니다. 이번 주 연중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증시 일단은 G20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고 이 때문에 시장의 관망 심리도 어느 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담의 핵심 합의 사항이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시장 결정적 환율로의 이행과 경쟁적 환율 절하를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또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를 줄이자는 경상수지 목표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러한 회의 결과는 주 초반 달러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적인 시각은 달러와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가이트너 장관도 G20 장관회담 폐막 이후 블룸버그 TV와 가진 인터뷰에서 G20 정상회담 이후에도 중국은 위안화 평가 절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2일에서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2차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 같은 달러 약세 베팅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주식과 상품 시장은 달러화와 반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반대로 강세 요인도 있습니다.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경상수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한 점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달러와 가치 지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관심을 가질 만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미국의 3분기 GDP가 가장 큰 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밖의 소식 함께 묶어서 전해주시죠. 네네. 이번 주는 중간선거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두 건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이 있어 왔고 FOMC도 양적 완화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양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는 다른 때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지표는 오는 29일 발표되는 3분기 경제 성장률 예비치입니다. 성장률 수준에 따라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한 관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2에서 2.1%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1.7%를 기록했던 2분기에 비해서는 다소 호전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10%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입니다. 연준의 2차 양적 완화를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실적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3분기 실적을 공개한 S&P 소속 기업은 S&P 500 소속 기업은 모두 132개입니다. 이 가운데 85%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것도 이 같은 기업 실적 호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7개 다우 종목을 포함해 177개 S&P 500 종목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들 기업 중에는 포드, 마이크로소프트, 엑선모빌, 쉐브론, 두폰, 다우케미컬, 3M 등 업종 대표주에 해당하는 굵직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주에서도 도이치뱅크와 유럽 금융그룹인 UBS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을 한번 저희가 들어봤고요. 이 상품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 그리고 또 금값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금값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국제 유가는 프랑스 파업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죠? 네네. 지난 2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1.13달러 상승한 배럴당 81.6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주간 단위로는 중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전주에 비해 0.3% 하락했습니다. 이날 금 가격은 12월 인도분이 50센트 하락해 온스당 1325.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유가와 금값도 이번 주 달러와의 흐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 미국과 유럽 증시 약간은 정체된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네. 우리 증시도 다시 또 19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좀 약간 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어떤 부분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1900선에 지금 다시금 바짝 다가선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유동성의 그런 효과는 지속되는 가운데서 중국의 이제 기습적인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또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그런 신중한 자세가 견지가 되면서 네. 장중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선물을 매도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장중 조정 주말에 조정 가능성을 보이긴 했지만은 외국인들이 주 후말에 대규모 한 5천억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흔들렸던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19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 1900선을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했었던 한 주간이었고요. 네. 특히 개인들이 오래간만에 네. 외국인들의 빈 자리를 메우면서 이 개인들의 풍부한 그런 현금성 자산의 그런 거를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주 수급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좀 금요일로 국한을 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연물에서 좀 매수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힘을 보탠 게 기관 쪽입니다. 기관이 뭐 그렇게 큰 양을 매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좀 투신권에서는 좀 불규칙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 시장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 투신권의 매수도 좀 들어왔고 연기금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예, 연기금 올해 이제 보면 연기금과 유국인이 가장 큰 이제 지수의 그 상승 동력이었고요. 그다음에 펀드의 환매가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 동향을 보면은 간만에 그 기관들이 펀드 환매가 좀 완화가 되면서 한 3일 정도 연속으로 그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사실 1900에 다가섰는데도 불구하고 펀드에 연속 3일간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뭐 좀 적고 기가 날짜 수가 좀 짧긴 하지만은 뭐 평균적으로 그 올해는 한 하루에 한 2천억 가까이 한 1,500에서 2천억 정도 환매가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지수에 그 펀드 환매가 멈추고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이면은 대기성 자금들이 좀 풍부하다 이렇게 좀 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보면요. 그 2004년이나 2007년 이런 장세도 이 기관들이 장을 이끌었는데 그 개인들이 초반에는 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꼭 보면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면 들어오는 그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뭐 펀드의 환매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해봤었는데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나는 수익, 뭐 해외 주식형 펀드로 좀 날린 그런 손실을 좀 많이 하는데 좀 많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 결국에는 그 과거에도 보면 부동산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는 투자처가 사실 부동산과 이제 부동산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다음에 주식 시장이 이랬는데 사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많이 좀 침체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1900선에 안착을 하면은 결국에는 개인들도 어쩔 수 없이 그 국내 주식시장에 좀 유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은 아직은 조금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국내 주식시장이 여전히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입될 수밖에 없으리라 이렇게 뭐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미끄러졌기 때문에 물론 외부적인 요인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이 부분이 분명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지수가 이제 1900선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환율이라는 변수가 외국인들이 이제 환율 변수를 외국인들이 이제 차익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열렸던 그 G20 재무장관 그 회의에서 일단은 환율 전쟁이라는 거를 일단 봉합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그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이 보이지 않는 한은 그 외국인들은 그 달러의 대체 자산으로서 지금 상품과 주식, 특히 이머징 시장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머징 시장에서 우리 주식시장처럼 산업의 분포가 잘 맞춰져 있고 또한 자본 유출입이 이렇게 편하고 이런 시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그 여러 이머징 시장 중에서도 국내 주식시장에 계속 아직까지는 그 자금 유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요의 한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보면 그 이머징 한국 관련 뮤추얼 펀드에 지난주에도 약 한 5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서 7주 연속 들어왔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한 5,3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8주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른 어느 나라 시장보다도 순매수 기반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또한 외국인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큰 그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이러한 순매수 기조에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상대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가 더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 환율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될 것이고 워낙 가치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과도 좀 약간 뭔가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있다가 지금 1,100원대 오기니까 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이익은 뭐 줄어들겠죠, 당연히. 근데 크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그 체감과 또한 일반 서민들의 체감이 좀 안 좋은 이유는 과거에 보면 환율이 사실
우리나라 환율이 900원대였습니다. 네네. 2003, 4년도, 뭐 2007년 이런 때 그 900원이었는데, 1,400원까지 갔다가 평균 환율이 지금 1,2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어렵고 네. 수출기업만, 대기업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 정부에서도 환율 그 개입을 좀 자제를 하고 그런 이런 수입 물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환율이 지금 1,100원 이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실적에는 저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 보고 있고 오히려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대기업들의 그런 환율의 효과를 너무 많이 누렸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이 뭐 한 1,050원 밑에 뭐 1,000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좀 외국인들의 그 자금 유입에는 좀 그 아무래도 좀 네. 규모의 그런 감소는 있겠지만은 국내의 대기업들의 실적에 그런 방향성에는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미세 조정이 좀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작전을 짜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그 외국인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관들은 펀드 환매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자산운용사와 이런 그 자문사들의 그 수익률 게임에서 좀 단기적인 모멘텀 플레이가 많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큰 거대한 자금을 앞장 세워서 그 시장에 실적 호전이 되는 대표 업종 일종들을 꾸준히 뭐 올 한 해 내내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뭐 현대차와 LG화학 같은 경우 국내 기관들이 지금 2달 연속 뭐 몇백만 주를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지난주에도 보면 자동차 업종이 이제 신고가 근처에 왔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석유화학 업종들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그 매도를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 실적 호전 플러스 이 수급을 바탕으로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 업종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업종을 노리고 있는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업종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IT 쪽으로는 예.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 IT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예, 예. 네. 뭐 사실 국민주시라고 하는 뭐 하이닉스나 이런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그 IT 업종이 사실 지수에 비해서 이제 지난 5월 이후로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자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지만은 그 LG 그 디스플레이의 패널 가격이 이제 한 2달째 지금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디스플레이 바닥은 어느 정도 쳤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이런 IT 업종들을 바닥권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더 이상 악재가 그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더 이상 네.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악재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가격이 안 빠지면 국내 지수 네. 시가총액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IT 업종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수도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업종의 상승으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IT 업종 내에서도 뭐 큰 것과 작은 것을 또 나눌 수 있겠죠. 예.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라든지 뭐 기타 IT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 뭐 지난주까지는 괜찮게 나왔어요, 분명. 하지만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형주냐 아니면 중소형주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난주 초반까지는 이제 대형주가 조금 이렇게 주춤할 때 네. 그 IT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부담을 한편으로는 중소형주들이 막아주고 네. 또 중소형주가 좀 과열 기미를 보이니까 또 주반에는 조금 쉬고 이제 대형주들이 그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따라서 이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 쫓아가면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들 수 있지만은 네. 또 거꾸로 좋게 생각하면은 순환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추격 매수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정 시에 네. 그 길목을 지키는 전략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주 강세장인 것 같지만서도 사실 일반 투자자는 대응하기 쉽지가 않은 형편인데요. 그렇죠. 네. 거꾸로 이제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셔서 네. 이렇게 조정 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 주는 꼭 한 1, 2주 기다리면 이렇게 올려주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네. 약간 이렇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잡수시고 네. 이렇게 조정 시에
소신껏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다시금 올라오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많이 빠져서 좀 힘들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어느덧 지금 42,000원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가격대에 이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 디스플레이는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한 25,000원대 넘어가면은 또 그것도 거의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구간에 네. 돌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과 싸움이지만은 그렇죠. 그런 종목들을 사셔서 조금만 참아보시는 네. 그런 전략을 하면은 다 이런 상승 장에서는 지나고 보면 다 돌아오기 때문에 네.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반찬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IT까지 분명 반찬은 많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반찬들 중에서 어떤 걸 골라 먹는 게 좋을지, 네.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실적 호전되는 업종이 보면 지금 화학업종과 자동차 네. 업종을 많이 이렇게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IT들도 바닥권 쳤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업종은 기본적으로 좀 편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선도 이제 적당히 좀 편입을 하시고요. 네. 가지고 일단은 화학과 자동차, IT 이쪽을 주 타켓으로 하시면서 그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자동차, IT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탑 업종을 꼽자면, 맨 처음 말씀해 주신 화학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화학과 자동차 두 개를 네, 이렇게 같이. 쌍두마차로 네. 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관심 종목은 어떤 업종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예, 그 화학업종에 이제 많이 좀 나왔던 SKC라는 종목입니다. 네. SKC는 화학과 필름 사업을 영위하는 이 대표적인 업체인데요. 이게 또 코오롱 인더나 효성 SKC와 더 같은 하이브리드형 회사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 사업부 있는 화학 사업부에서는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에 사용하는 원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는 생산 기술이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세계 시장에서 네. 과점을 그 체제를 형성해서 쉽게 진입하기가 좀 힘든 입장이고요. 네. 국내 시장에서는 약 70% 점유율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또한 IT 업황 호주와 더불어서 그 최근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필름 사업 부분이 네.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LCD용과 그다음에 광학용, 그다음에 태양 전지용 필름과 시트를 만들어서 요즘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그 광학용 베이스 필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호전되고 있고요. 또한 그 차입금이 많아서 좀 문제였는데 SK해운 지분을 매각을 했고 내년에는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어서 네. 차입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될 효과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투명 전극용 필름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터치 스크린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그 금속 산화물, 희수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서 일본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기본적으로 재료값이 싸기 때문에 네. 일본 시장을 조금 그 점유를 할 수 있으라고 보여서 내년에도 실적이 더욱 개선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한 1,700억 정도 나는데 내년엔 한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살펴보시면은 좀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형태인데요. 네. 지난 주말에 34,650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선호하면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10월 초에 약간 기관들의 매도로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네. 61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저점이 약 35,800원인데요. 그 과거 역대 최고가는 이게 4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수해서 34,600원 정도 지난 주말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손절 가격은 한 10일 이평선 가격인 33,000원 정도를 짧게 두시고 혹시 그 가격이 깨지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금 재매수 시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를 1차적 목표가로 두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에 35,800원 선에서 좀 약간 되밀렸고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가다가 약간 꼬리를 위쪽으로 달았어요. 예.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은 전혀 없나요? 일단은 꼬리를 달았지만은 지금 이 과거에도 그 7월, 8월간에 그 네. 고점을 한번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그 전고점을 돌파를 네. 할 때는 대부분은 이제 물량 수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이에 물량 수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결국에는 전고점을 좀 갱신을 하면서 네. 이렇게 상승하려고 보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주 후반경에 항시 요즘은 네. 그 아침보다는 네. 주 후반 아니 그 장 후반에 좀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후반에 뭐 시초가에 무조건 들어가기보다는 장 후반부에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자.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SKC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카프로 그리고 또 KP 케미칼을 살펴봤는데 이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두 종목 모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3분기 실적 모멘텀이 좀 여전한 상태로 평가가 되고 있고, 오히려 화학주, 두 종목을 포함한 화학주들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좀 예상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분기에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수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격적인 불안감이나 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보기엔 상승이 가능하지만은 KP케미칼 같은 경우 워낙에 지금 상승폭이 좀 가파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만약에 소폭의 조정을 받는다면 좀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미 이전에 보유하신 분들은 말씀드린 목표가 18,000원대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테마가 숨어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IT 관련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IT 관련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대만 업체들, 반도체 업체들이 일단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기사가 좀 있었고, 또 LG전자가 이제 기업 IR을 했는데, 네. OLED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시장이 향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면서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일단 IT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네. 두 종목 모두 대만 쪽 반도체 업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OLED 관련주에도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장비 업체인 AP 시스템과 아바코어 등 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기술적 분석과 함께 매수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 네. 같은 경우는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2만 원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금 나온 기사들에서도 보시다시피 후발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워낙에 큰 상황이라,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또 보수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향후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단기 바닥권에 진입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 전환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목표가 한 전고점 부근이 27,000원대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 매수가는 금일 같은 경우에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조금 올라서 출발을 하는 거는 바로 시초가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 최근에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좀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되밀리기도 하고,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일단 개인 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 종목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큰 네.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가장 큰 수급이나 추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미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하던 증권사들도 네. 대부분 긍정적 전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 물량이 좀 소진이 된다고 한다면 네. 좀 더 탄력 있는 상승이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존에 있던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라 24,000원대는 오히려 좀 안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추가적인 소폭의 상승은 좀 추격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에서는 샌디스크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고, 이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IT 업종 쪽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 강세 속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이닉스 시초가를 주변으로 해서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두 번째는 장비 업체들 중에서 이제 AP 시스템이라는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와 전방 산업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하고 LCD 같은 장비 수주액이 이미 사상 최고치, 창사 이래 사상 최고치인 1,000억을 돌파해서 하반기에도 실적 호전은 좀 이어질 전망이고요. 네.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OLED 장비 업체나 OLED 소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데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증착 장비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장비인 봉지 장비라고 있습니다. 봉지 장비에서도 일단 의미 있는 수주를 기록을 했고 또한 납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 업체가 얼마 되지 않는데 장비 쪽에서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OLED 시장의 좀 상당 부분, OLED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 부분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장비 업체들도 반도체와 LCD에 좀 집중되지 않고 OLED 장비까지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양수겸장을 좀 보유하고 있는 장비 업체가 관심이 필요한데 그런 종목 중에서 좀 가장 대표적인 업체라 생각이 되고요. 역시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인 9,700원이 전 고점이었는데 일단은 10,000원 수준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네. 매수가도 제가 한 8,5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 좀 소폭 상승해서 출발할 것이 예상이 되지만 일단은 3% 이내, 플러스 3% 이내에서는 시초가 대응부터 시작을 하셔도 제가 보기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좀 급등하면서 출발을 하더라도 플러스 3% 이내에서는 한번 시장 접근이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차트를 제가 앞에서 보여주신 차트를 살펴보니까 약간 윗부분에 저항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매물대로 좀 판단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매물이 있을 수도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9,000원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네. 9,000원부터 10,000원 선 돌파가 좀 힘겨워 보일 수도 전고점 부분이 힘겨워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 대응을 하셔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항선이 일정 부분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 저희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1900선을 노린다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을 아주 상쾌하게 한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흐름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900선 위에서 출발한 것으로 현재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0.1% 오르면서 1900선에 아슬아슬하게 현재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아주 화끈한 한 주를 보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3%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개장을 했고요. 포스코 역시 소폭의 오름세로 지난 금요일을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0.4% 상승하면서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자동차 업종 쪽으로 이 외국인들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0.8%, 1.5% 각각 상승하면서 최근 추세를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고요. 조선업종인 현대중공업 역시 1.6%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데 조선업종 역시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과 더불어서 조선업종까지 관심을 한번 귀 기울여 보자라는 전문가의 말씀을 앞에서도 듣기도 했습니다. 화학업종도 이 말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0.1% 소폭 오르면서 현재장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6% 오르면서 금융주 지난주에 좀 부진했었는데 그 부진을 좀 떨쳐내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4%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 한국전력은 보합권입니다. 기아차가 2.6% 급등하면서 역시 자동차 업종이 히어로 업종이다. 이런 면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0.9% 내리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 0.4%, 하이닉스 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하이닉스 저희가 살펴봤었죠.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에너지가 지난주에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4% 넘게 급등하면서 지난주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역시 이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에서 0.9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LG는 0.2% 소폭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과 롯데쇼핑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1% 오르고 있고요. KT 그리고 또 우리금융은 약간 엇갈리고 있네요. 신세계가 지난주 금요일에 롯데쇼핑보다 상승폭이 더 나왔었죠. 1% 중반대의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상승분을 다시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0.6% 내리고 있고요. NHN은 보합권입니다. 현대제철 0.4%, 삼성전기 1.9%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면 현재 526선을 걷고 있습니다. 0.6% 오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2% 넘게 급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었죠. 오늘 0.2%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서울반도체는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CJ홈쇼핑 0.7% 오르고 있고요. 네오히스게임즈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일단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인데 0.5% 오르면서 현재 48,4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을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189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팀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출발 상황 좋습니다.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현재 코스피는 2.48포인트 상승한 18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3.36포인트 상승한 52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 약보합, 나스닥은 좀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금요일의 분위기를 좀 이어받아서 좀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플러스 18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플러스 60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동시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업종을 보면은 유통과 통신, 보험을 제외한 전 업종이 좀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 특히 자동차 업종에서 기아차가 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지난주에 이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로 지난주 장을 마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초반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초반인데요. 아직까지는 단정하기 힘들지만, 네. 일단은 가장 큰 매도 세력이었던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세가 좀 약화했다는 데서 굉장히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겠고요. 네.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각이, 아직까지는 플러스지만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달러 약세에 근거한, 글로벌 유동성 장세였는데, 이런 모멘텀이 좀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11월 4일 날 FOMC가 예정인데요. 여기서 양적 완화 규모가 시장 기대치에 충족하는지를 좀 확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적 완화 규모가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FOMC 열리기 전까지 좀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FOMC가 중간 선거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화가 좀 약화될 수 있고요. 또 중국의 양보를 일단 받아냈고, 또 원자재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충분히 좀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도 또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달러의 약세가 좀 약화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보여줬던 강도보다는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을 또 살펴보니까 역시 자동차 업종이 눈에 확 띕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초가 1.7%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상승폭을 4% 후반대로 확대를 했거든요. 자동차 업종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오늘 특징적인 업종 말씀 좀 해주시고요.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가장 큰 상승을 이룩하는 것은 자동차 업종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가장 눈에 띄었던 업종은 IT입니다. IT가 좀 업황 시그널을 좀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좀 시각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강력한 모멘텀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재고 사이클에 연동한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설비 투자 모멘텀에 있는 IT 장비주나 통신 장비주 위주로 트레이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IT가 뜨면서 그동안 상승을 이뤄왔던 산업재 섹터, 그러니까 기계나 건설 업종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들 업종도 향후 이 모멘텀이나 업황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IT와 산업재 섹터가 좀 대결 구도고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런 대결 구도고요. 반면 자동차 업종은 계속 중심을 잡아가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쪽 이익 실현하고 다시
산업재가 좀 다시 반등하면은 다시 ITO 이런 트레이딩이 필요하고요.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 바이 앤 홀딩 해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의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 출발 상황 저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 채권시장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외환시장 출발 상황 전해주시죠. 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환율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데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은 1121.70원에 하락 개장하여서 현재 1120원대 초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1120원대에서 1130원대를 넘나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장 어떻게 전망됩니까? 예, 먼저 전주 그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자면요. 미 네. 달러 강세로 1135원으로 고점을 높였지만 증시 강세와 내고 또 미 재무장관의 그 발언으로 1122.30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1123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네. 예,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경상수지 규모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으며 그 IMF 쿼터도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이전 규모가 5%에서 6%로 확대되었습니다. 예상보다는 구체적이고 진전된 결과가 도출이 됐지만은 그 지속 가능한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실효성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다음 달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 미국의 중간 선거와 그 FOMC 등 주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향력은 제한되겠지만 달러와 약세 재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금주 달러원 환율은 다음 주 주요한 대외 이벤트들을 앞두고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주 미국의 주택 지표와 3분기 GDP 등 지표 발표들이 대기되어 있지만 다음 주 중간선거와 FOMC 결과를 앞두고 글로벌 환시는 좀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양적 완화 규모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고 미 달러의 하락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월말 내고 부담과 자본 통제 우려가 상충하는 가운데 28일에는 국제 수지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은 대내 변수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은 글로벌 환시와 증시 동향에 주목하면서 1120원대 후반 중심의 등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내보다는 그 대외 변수를 한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은 미국의 양적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사그라들고 있다는 점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채권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채권시장, 외환시장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출발 상황부터 살펴보죠. 예, G20를 통해서 환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지만 정부의 외국인 채권 투자자에 대한 과세 등 그 규제 이슈와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채선물은 세틱 하락한 112.76포인트에 개장하는 등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지난 금요일 마감을 했죠. 출발 상황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전주 금요일에는 그 미 재무장관이 일부 국가들의 환율 저평가 정책 지향을 주장함에 따라서 원 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보였고 채권 시장은 외국인 주도로 강세 전환되어서 전 영역에서 시장 금리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 직후 국채 선물은 역사적 고점에 임박하는 강세를 보였지만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규제 우려와 차익 실현 급증으로 전주 국채 선물은 큰 폭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금통위 이전 수준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한편 전주말 개최된 G20 그 회의에서 시장 결정적 환율 제도에 대한 합의와 그 자국 통화의 평가 절하를 자제키로 함에 따라서 원화 강세 재개로 금융시장이 그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주 채권시장 역시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자본 유출입 규제 가능성이 여전한 데다가 환시 개입 자제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권시장의 레벨 부담에 대한 인식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20를 통한 환율 불확실성의 일부 해소와 그 월말 경기 지표에 대한 금리 우호적인 기대, 또 초장기채 입찰에 대한 장기 투자 기관의 무난한 수요 기대 등으로 금일 채권 시장은
전주 후반에 강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선물 매수 재개와 함께 시장 미결제가 급증을 보이는 것도 월말 지표 일정을 앞두고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반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국채 선물 가격 반등 시에 113포인트 선의 그 절대 레벨이 1차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이 개장이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코스피가 1900선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9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기도 했는데 다시 지지를 받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525선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출발 상황 들어봤고 코스피가 1900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괜찮은데요. 이 업종별로 살펴봐도 기아차를 비롯해서 이 자동차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다소 혼조 마감을 기록을 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좀 긍정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 초반 코스피 지수 강세로 나타나면서 1900포인트 회복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900포인트 약간 위쪽에서 지수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 측면에서는 그 자동차주하고 그다음에 조선주 그리고 일부 화학주의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에 업종 수익률 가운데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었던 IT주는 장 초반에 약간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업종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꼼꼼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수급,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끝까지 또 가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현재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선물시장 외국인 매도는 장 초반에 한 2,800계약 정도 순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장 초반 출발치고는 좀 많은 규모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시장 외국인 매매 패턴은 현물시장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현물시장 외국인 매매 패턴이 다소 중기적인 어떤 추세 움직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10월 중순 이후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시장 매도는 8월 말 이후 상승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고려한 매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에 초점을 둔 매도 플레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측면에서 큰 의미성을 갖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코스피가 1900포인트 안착 과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경우에 외국인 선물 매매는 다시 순매수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좀 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또 현대모비스까지 자동차 업종 쪽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상승폭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비스가 3.2, 그리고 기아차 4%대 상승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망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면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말에도 뛰어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장 초반 출발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주하고 조선주 그리고 일부 화학주의 강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들의 업종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자동차주하고 조선주, 일부 조선주에 대해서 순매수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주에 대해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의 호전이 이들 업종의 주가 강세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일 수 있겠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순매수 업종을 조선이나 자동차 또는 화학주로 상당히 슬림화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전기전자 업종 순매수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 업종 수익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한 다소 좀 경계심도 작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달리 가동률이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그 수익력 창출 이런 부분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인 주가 강세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화학 쪽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화학 업종 역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있고 4분기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화학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이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서 일단 중국 쪽의 수혜를 계속 받게 되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필요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좀 수급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업종 지수로 놓고 봤을 때도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제일 큰 편이고요.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세는 조금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때 참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주에 국내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관심 부분으로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하고 내년 1분기 실적이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우려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은 더 반영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어떤 시각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전자 업종의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다소 논란거리는 아직 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좀 논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뭐 전체적으로 투자 전략과 함께 묶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코스닥 같은 경우 지난 주말에 좀 상승세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다시 또 달리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흐름 어떤지 분석 좀 해주시고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제 그 거래소 시장보다 상대적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 게임이 전개가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은 다음 주 예정이 된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지수 움직임은 다소는 슬로우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게임 쪽으로 개별 종목 장색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수 흐름 자체는 제한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종목 간의 종목별로의 어떤 변동성 흐름은 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말씀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상황 그리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출발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장을 현재 펼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90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 상승하면서 52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70전 내리면서 1121원 30전에 현재 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마켓앤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